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야기 들려주는 엄마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했나요?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게으른 삼돌이.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삼돌이는 몹시 게을러서 매일매일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지요. 그날도 논두렁 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으며 빈둥대고 있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삼돌님. 소리 나는 쪽을 보니 길가에 조그만 단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저건 뭐지? 삼돌이는 단지를 주워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단지 안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은 사나이가 앉아 있었지요. 조금 전에 나를 부른 것이 너냐? 그래요, 삼돌님. 나는 당신처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삼돌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떠세요?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지 뭐. 나는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삼돌이는 단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삼돌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나이를 단지에서 꺼냈어요. 사나이는 달걀만한 크기로 삼돌이의 손바닥 위에 앉을 정도로 아주 작았답니다. 자, 푹 쉬어. 나는 낮에는 빈둥거리며 노느라고 집에 없으니까 나 대신 집이나 좀 잘 봐주고. 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삼돌이는 다음 날부터 사나이를 집에 혼자 남겨놓은 채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다른 날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보니 낯선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야, 일어나지 못해? 도대체 넌 누구야? 삼돌이는 낯선 아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나를 벌써 잊었다고? 어제 단지에서 나왔잖아. 삼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몸은 커졌지만 확실히 단지 속에 있던 사나이였지요. 아니, 넌 아침까지만 해도 달걀처럼 조그맣더니 어떻게 이렇게 커졌니? 삼돌아, 내가 놀면 놀수록 내 몸은 점점 커진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놀도록 해. 열심히 놀고 칭찬받기는 처음이야. 거참, 웃기는 녀석인걸? 사나이는 몸이 커지면서 말투도 건방져졌어요. 그러나 게으른 삼돌이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삼돌이는 이튿날도 놀러 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요. 저녁이 되어 집에 와보니 아이만 하던 사나이의 몸은 아침보다 더 커져서 지금은 삼돌이만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삼돌아, 오늘도 잘 놀았냐? 사나이는 몸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커졌고 말투는 훨씬 난폭해졌어요.
삼돌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괜찮겠지 뭐. 하며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잤어요. 다음 날도 삼돌이는 하루 종일 놀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러자 단지에서 나온 사나이는 어제보다 더 커져 있었지요. 앉아 있어도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의 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삼돌이는 방 한구석에서 몸을 동그랗게 움츠린 채 잠을 잤지요. 반면에 사나이는 온 방을 차지하고 누워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잠을 잤어요. 만약 그 사나이가 뒤척이기라도 하면 삼돌이는 큰 몸집에 눌려 깔릴 지경이었어요. 삼돌이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지요.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삼돌이는 새벽닭이 울자마자 집에서 도망치듯 뛰어나왔어요. 삼돌이는 집에 있는 사나이에게 신경이 쓰이면서도 여기저기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지요. 일을 어쩐다지? 오늘도 빈둥대기만 했는데 그 녀석이 더 커져 있을까? 삼돌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저녁 무렵 삼돌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쪽을 향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집에 도착해 보니 창문과 방문에 큰 나무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단지에서 나온 사나이의 팔과 다리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삼돌이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삼돌이는 담장 아래 쪼그리고 앉았어요. 밤은 깊어가고 밖은 점점 추워졌어요. 삼돌이는 덜덜 떨며 달을 올려다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큰일 나겠군. 내가 놀다 오면 저 녀석은 더 커질 테고 필시 내일은 집이 산산조각이 날 거야. 다음 날 삼돌이는 마침내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마친 후 집에 와보니 사나이는 어제보다 더 작아져 있었지요. 그래, 내가 일을 했더니 저 녀석의 몸이 작아지는구나. 할 수 없이 삼돌이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마다 사나이의 몸은 점점 작아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사나이의 몸이 단지에서 나왔을 때와 같은 크기로 되었어요. 삼돌님, 이제 이 집은 너무 커서 살기가 힘들어요. 다시 새로운 게으름뱅이를 찾아야겠어요. 나를 단지에 넣어 길가에 놓아주세요. 물론이지. 삼돌이는 그 사나이를 도로 단지에 넣어 길가에 갖다 놓았지요. 그 후 삼돌이는 매일매일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젊은이가 되었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 볶은꽃씨. 옛날에 슬기로운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다. 좋은 나라는 바로 백성들이 모두 정직하게 사는 나라이니라. 슬기로운 임금님은 백성들이 평소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백성들은 임금님의 선물을 앞다투어 받았지요. 임금님에게 받은 선물은 다름 아닌 꽃이었답니다. 이 꽃씨를 심도록 하여라. 꽃을 가장 잘 키운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이것이 무슨 꽃의 씨앗인가요? 백성들은 임금님께 받은 꽃씨를 들고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나도 이 시에서 무슨 꽃이 필지는 모른다. 다만 꽃의 주인이 하는 대로 꽃을 피울 것이다. 꽃의 주인이 하는 대로라니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꽃을 피울 테고 거짓말쟁이는 거짓의 꽃을 피우겠지. 임금님의 말에 백성들은 감탄했어요. 우와, 신기한 꽃이로군요. 석 달이 지난 후 꽃을 잘 키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날 이후 온 나라 백성들은 상을 받으려고 꽃씨에 온갖 정성을 다했지요. 사람들은 꽃씨를 심은 화분을 양지 바른 곳에 두고 아침마다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어느 것 하나 싹이 트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무도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꽃은 잘 자라나? 하고 앞집 사람이 물으면 물론 잘 자라지. 흰 봉오리가 맺혔다네. 하고 뒷집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집 사람도 덩달아 거짓말을 했지요. 자네 꽃은 흰색인가 보군. 나는 벌써 빨간 꽃이 피었다네. 사람들은 모두 싹이 트지 않은 화분을 붙들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느 누구도 꽃씨에서 싹이 트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 대신 사람들은 몰래 다른 꽃을 길렀어요. 그러나 한 아가씨만은 다른 꽃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임금님이 준 꽃씨를 심고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아가씨의 가족들은 모두 아가씨를 말렸지요. 너도 어서 다른 꽃을 심어라. 임금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싶지 않니? 꽃을 한 송이도 피우지 못했는데 상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아마 내 화분을 보고 화를 내실 게 틀림없다. 널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고 벌을 주실지도 몰라. 벌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꽃을 몰래 심어놓은 행동은 꽃을 피우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고 매일 꽃씨를 보살피며 싹이 나기를 기다렸지요. 석 달 후 임금님은 약속대로 온 나라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꽃이 아름답게 핀 화분을 들고 임금님을 맞이했어요. 임금님, 제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임금님, 제 꽃의 빛깔 좀 보세요. 제가 좋은 걸음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요.
다른 집의 꽃들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임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임금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꽃을 찾으시기에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걸까? 계속 걸어가던 임금님은 아가씨의 화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가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 제 꽃씨는 싹도 트지 않았습니다. 제게 벌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어요. 임금님은 기뻐하며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오호, 그랬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야말로 상을 받을 사람이로구나. 아가씨는 물론 지켜보던 백성들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옵니까? 사실 이 꽃이들은 볶은 것이기 때문에 싹이 트지 않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에 눈이 멀어 내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임금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임금님은 정직한 아가씨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라에는 정직한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도 없고 도둑도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흉내 도깨비. 어느 산골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이 집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도깨비가 무서워서 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가난한 농부 부부가 이 초가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농부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벌써 밤이 깊었군. 그러자 어디선가 벌써 밤이 깊었군. 하고 농부의 말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천장에서 나는 흉내 도깨비의 소리였지요. 그러나 소리가 아주 작아서 농부와 아내는 듣지 못했지요. 흉내 도깨비는 말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다음 날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날씨 한번 좋다. 그러자 천장에 숨어있던 도깨비도 문을 여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날씨 한번 좋다. 그 소리를 들은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농부의 아내는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있었어요. 후, 아이고 힘들어라. 마침 부엌 천장에서 이를 엿보고 있던 흉내 도깨비도 쪼그리고 앉아 불을 붙이는 것처럼 입으로 바람을 힘껏 불었어요. 후, 아이고 힘들어라. 이 소리를 들은 아내는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나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바로 그때, 여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나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하고 부부가 방금 한 말과 똑같은 소리가 천장에서 들려왔지요. 깜짝 놀란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와들와들 떨며 말했어요. 여보, 도깨비인가 봐요. 남편은 몽둥이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 어서 나오너라. 하지만 도깨비는 이번에도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흉내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는 자기를 흉내내는 도깨비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며 남편을 졸라댔답니다. 그러나 농부는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깨비는 농부 부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흉내 도깨비는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깨비랍니다. 혼자 노는 것이 심심해서 사람들의 흉내를 냈던 것 뿐이지요. 농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도깨비는 나쁜 도깨비 같지는 않아. 하지만 사람과 도깨비가 함께 살 수는 없지. 마침내 농부는 도깨비가 스스로 집에서 나가게 할 꾀를 생각해냈지요. 그러고는 바로 아내를 불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여보, 살 것도 없는데 왜 시장에 온 거지요? 아내는 의아한 듯이 물었어요. 그제야 농부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깨비가 못 쫓아오겠지. 아, 그럼 도깨비를 피해서 이곳으로 온 거예요? 농부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장에 온 것이지요. 여보,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집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흉내 도깨비가 들을까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꼭 밖에 나와서 해요. 남편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부부는 말없이 행동으로만 자기의 생각을 전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배가 고프면 밥 먹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밥을 떠먹는 신용을 했답니다. 그러면 아내도 네 하고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이것을 본 흉내 도깨비는 농부와 그의 아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지요. 즉, 혼자서 밥을 떠먹는 신용을 하고 또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농부와 아내는 여전히 말없이 행동만 하며 지냈어요. 흉내 도깨비는 말로 흉내내는 일이 없어지자 무척 심심했어요. 아저씨,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도깨비가 농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농부는
옳다구나 생각하고 도깨비 흉내를 냈어요. 아저씨, 아저씨, 심심하지 않으세요? 농부와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도깨비 흉내를 냈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진저리를 쳤어요. 나도 이제 지쳐버렸어. 저 농부 부부가 계속 내 흉내를 내기 전에 얼른 이곳을 도망쳐야겠다. 도깨비는 지붕을 뚫고 슬그머니 집 밖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 이후로 농부의 집에는 도깨비가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안심하고 그 외딴 초가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연극을 공연하는 광대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깜짝 놀란 여부는 급히 짐을 챙겨서 집으로 향했답니다. 여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어요. 그러나 산 하나만 넘으면 마을에 도착할 즈음 그만 해가 지고 말았어요. 효자인 여부는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어 그냥 산을 넘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산기슭 마을의 사람들이 여부를 말리며 말했어요. 젊은이 가지 말게나. 이 산에는 무서운 지네가 살고 있다네. 그렇다네. 밤에 산을 오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짓이야. 여부도 이 산에 지네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기어코 산에 올라갔답니다. 여부는 달빛에 의지하며 산길을 걸어갔어요. 얼마 후 산고개까지 왔습니다. 피곤한 여부는 잠시 쉬어가려고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았지요. 그때 근처의 동굴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나오더니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어요. 동굴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자다가 막 일어났는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지요. 그러고는 여부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여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여부를 여우로 잘못 들었어요. 오라, 여우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여우라. 난 이 산에 살고 있는 지네라네. 나도 가끔씩 까마귀나 사람으로 둔갑을 하지. 여부는 할아버지가 지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몸을 덜덜 떨었어요. 여우는 둔갑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어디 다른 모습으로 둔갑해 보게나. 할아버지가 여부에게 말했어요. 예. 여부는 무서워서 자기가 사람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지요. 덜덜 떨며 등에 지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어요. 보따리 속에는 연극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옷이 들어 있었어요. 여부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각시탈을 쓰고 춤을 추었어요. 허허허허, 여자가 되었군.
이번에는 또 다른 것으로 둔갑해보게.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부는 양반탈을 쓰고 긴 담뱃대를 물었어요. 허허허허, 이번에는 양반이 되었군. 보기보다 둔갑을 아주 잘하는군. 할아버지는 감탄을 하며 손뼉을 쳤지요. 그러다 할아버지는 담뱃대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여우야, 넌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싫으냐? 또 똥입니다. 응? 돈이라고?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똥을 돈으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난 말이야, 담배 연기가 아주 싫어. 그 냄새를 맡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거든. 지네도 싫어하는 것이 있군요. 여부는 신기한 듯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너는 여우니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되네. 알겠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휴, 살았다. 안도의 숨을 쉬며 여부는 서둘러 산을 넘어 내려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느덧 날이 밝았어요. 여부는 산속에서 지네를 만났던 것, 그리고 지네가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 등을 마을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지네 녀석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번에야말로 없애버릴 수 있겠군.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담배를 전부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담배와 부채를 들고 지네가 살고 있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담배를 쌓아놓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자, 어서 부채질을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동굴을 향해 부채질을 시작했어요. 담배 연기는 자꾸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캑캑, 맵다 매워. 안에 있던 지네는 미친 듯이 동굴에서 뛰쳐나와 다른 산으로 도망쳤어요. 지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건 필시 그 녀석의 짓일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 게 틀림없어. 어떻게 안갚음을 하지? 옳지. 그 녀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돈이라고 했지. 지네는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은 돈을 들고 여분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여분의 집은 허술해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쉬웠답니다. 지네는 여부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이 녀석, 잘 보아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돈이다, 돈. 지네는 자기가 가지고 온 돈 전부를 방 안에 던지고 돌아갔지요.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돈을 보고 여부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여부는 그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부 덕분에 지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여부에게 더 많은 돈을 도로 주었답니다. 여부는 그 돈으로 좋은 약을 사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번째 이야기,
주인을 살린 개.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에 개를 무척 좋아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노인은 개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어요. 개도 주인을 무척 따랐으며 또한 매우 영리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반기고,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용케 알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사납게 으르렁대곤 했었지요. 어느 날이에요. 노인은 장터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노인은 술이 많이 취하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노인은 장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졸음이 쏟아졌지요. 장터를 간신히 벗어나기는 했지만 도저히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풀밭에 벌렁 누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졸리지? 안 되겠다. 조금만 눈을 붙이고 가야지. 술에 취한 노인은 하품을 연거푸 하더니 이미 깊이 잠이 들었지요. 그러고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든 주인의 곁에 가만히 앉아있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개는 무엇을 보았는지 주인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미친 듯이 지저댔답니다. 주인이 자고 있는 풀밭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어디선가 산불이 난 것이지요. 개는 주인을 깨우려고 주인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러나 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귀에다 대고 컹컹 짖기도 하고 옷을 물고 이리저리 흔들어도 보았지만 한 번 잠든 주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개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주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점점 다가오는 붉은 불길을 한번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잠시 후 불길을 피해 도망간 줄 알았던 개가 돌아왔습니다. 꼬리가 젖은 채로 말입니다. 개는 꼬리에 묻은 물을 주인의 얼굴과 옷에 묻혔지요. 그래도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불길은 점점 노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개는 다시 산 아래로 가더니 냇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온몸을 물에 흠뻑 적셨습니다. 온몸이 젖은 개는 주인이 자고 있는 풀밭으로 뛰어와 주인의 주변에서 마구 뒹굴었어요. 다가오는 불길이 무섭지도 않은지 주인이 있는 쪽에 불 위에 몸을 뒹굴어 불을 껐답니다. 그리고 냇물로 뛰어들어가 몸을 적셔서 풀밭에 뒹굴고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했답니다. 결국 불길은
노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멈추고 다른 곳을 향해 번져갔지요. 개는 주인이 안전한 것을 보자 갑자기 힘이 쭉 빠졌어요. 여기저기 불에 댄 화상이 아파오기 시작한 데다 더 이상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지요. 마침내 개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일어날 줄을 몰랐답니다. 한참 후 노인은 잠에서 깨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노인은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아니, 노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초록색이던 주변의 나무나 풀이 온통 꺼멓게 그을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불이야! 불이 났어! 노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개를 찾았지요.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놀라서 도망을 갔나? 노인은 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뭔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노인은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우와, 이게 뭐야? 그것은 새까맣게 그을린 채 쓰러져 있는 노인의 개였어요. 개는 주인을 살리려고 불속을 뚫고 냇가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온몸에 화상을 입고 너무 지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노인은 처참하게 죽은 개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내가 죽고 말았구나. 노인은 개를 껴안고 슬피 울었어요. 노인은 그 길로 개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훗날 사람들은 주인의 목숨을 살리고 죽은 개의 충성심을 잊지 않기 위해 동상을 세워주었답니다. 지금도 오수 마을에 가면 이 동상을 볼 수 있답니다.